20대가 말하는 요즘 20대의 모든 것. 스타일리스트 20대 탐구생활. (2026년) 겨울, 우리의 아침은 엄마의 잔소리 대신 여러 개 맞춘 핸드폰 알림으로 시작된다. 에어팟을 꽂고 다음 강의실로 들어가며 인스타에서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넘긴다.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믿으며 달렸던 우리는 이제 자취방에서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잠에 든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선 하나 그어놓고 전봇대를 감옥 삼아 온 학교를 땀방울로 적셨던 시절이 있었다. 길거리에선 트와이스의 치얼업이 나오고 페북 좋아요 하나에 온종일 설렜던 13살의 여름 말이다. 롱패딩을 교복처럼 맞춰 입고 점심시간엔 경찰과 도둑에 목숨을 걸던 2016년의 우리. 그 뜨거웠던 시간들. 야, 뿔루, 너 아까 감옥에서 탈출했잖아. 내가 분명히 터치했는데? 아니거든? 나 완전 샤샤샤 하게 피했거든? 아니 근데 어제 내 탑라인 왜 안 왔어? 아, 맞다.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났지 말입니다. 뭐야, 너도 어제 태워봤구나? 탐라 안 남긴 거 그거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아 진짜 실화냐, 오글거려서 못 들어주겠네. 어? 근데 루루 너 롱패딩 샀네? 이거 완전 히트야, 히트. 엄청 따뜻해. 야, 근데 나 방금 경도하다가 실내화 한 짝 잃어버림. 아 실화냐? 개웃겨. 야 오늘 내 용돈 모은 걸로 같이 엽떡 먹고 태권도 갈래? 야, 나도 가자. 나도 껴줘. 응 안돼. 아, 진짜 내가 이러려고 친구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네, 수달 여러분, 오지 않을 것 같던 2026년이 왔어요. 그리고 가지 않을 것 같던 2016년은 어느새 훌쩍 떠나갔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수달분들은 2016년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2016년의 초등학생, 중학생은 무엇에 열광하며 살았을까요? 가끔은 학점이나 취업 고민 대신 내일 누구랑 놀지? 가 최대 걱정거리던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지죠. 뜨거웠던 그 시절의 온도가 그리운 어른 수달님들을 위해 오늘 방송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생생한 육성으로 그 시절의 공기를 고스란히 옮겨놔줄 스타일리스트의 대표 어른이들과 함께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우리들의 2016년의 일상으로 지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그럼 673화 20대 탐구생활 응답하라 2016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달 여러분, 오늘도 갓생 사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의 MC 맡은 뿔루입니다. 오늘은 억지 감성 다 빼고 진짜 우리들의 날 것 그대로의 추억만을 톱파볼게요. 오늘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했던 응답하라 시리즈의 2016년 버전인데요. 2016년에 열광했던 유행 콘텐츠, 밈, 드라마, 노래, SNS 문화, 그리고 2016년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알차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응답하라 2016 방송을 위해서 스타일리스트의 2016년에 12살, 13살, 그리고 14살이던 분들을 모아봤습니다. 2016년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던 엘비님, 제리님, 그리고 저 뿔루와 같이 초딩 라인이었던 루루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또 저희 방송 처음 오신 수달님들도 계시니까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는 오늘의 MC 수달님들의 추억을 가득 불려드릴 뿔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음만큼은 중학생인 말랑말랑한 제리입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가워요. 근데 오늘 저희 스타일리스트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뉴페이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타일 여러분. 20대들만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전달하러 스타일리스트에 새로 합류하게 된 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스타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을 그때 그 시절로 데려갈 루루라라 루루입니다. 오.
혹시 새로 오신 패널분들 닉네임을 짓게 된 이유를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 엘비는 가장 좋아하는 래퍼인 최엘비의 독립음악이라는 앨범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엘비라는 닉네임을 짓게 되었는데요. 최엘비의 독립음악의 내용처럼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로 닉네임을 엘비로 짓게 되었습니다. 오. 되게 의미가 좋네요. 생각보다 맞아요.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저 루루는 사실 그렇게 깊은 의미는 없고요. 저의 인스타 아이디가 론론으로 끝나는데 그냥 두 글자 리을리을이 같이 붙는 게 예뻐가지고 루루라고 지어봤습니다. 루루 이름 너무 예쁘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저랑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정말 잘 어울려요. 아니 제가 보니까 두 분 다 저희랑 결이 아주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식구도 오셨는데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죠? 저희 방송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애정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수달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엘비님부터 읽어주실까요? 둥근해나님이 오프 더 레코드 22번째 마지막 회의에 일하다가 오랜만에 방송 들었는데 다 같이 떠드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자마자 패널들끼리 치고받는 거 들으니까 그래 이게 스타일리스트였지 싶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다들 오늘도 재밌게 치고받고 떠들 준비 되셨죠? 그럼요. 그럼요. 오늘도 스타일리스트다운 방송 들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프 더 레코드 22번째 마지막 회의 방송에 에리 얼음파님께서 유독 오늘 수다 떠는 분위기라 더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문득 패널님들의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웃을 것 같아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에리 얼음파님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고 반응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잼으로 할까님이 668화 사연이 쓰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23기 첫 방송 너무 기대돼서 댓글 먼저 남겼어요. 그나저나 연출 대박, 첫 연출이 이 정도라니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연출에 대한 칭찬 남겨주신 무슨 잼으로 할까님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출이 정말 너무 좋았죠. 맞아요. 저도 첫 방송 듣고 진짜 놀랐어요. 처음부터 깔리는 웅장한 부금까지 진짜 경력직의 냄새가 뭔가 나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해주셔서 감사해요. 매 방송 잊지 않고 댓글 달아주시는 수달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설렘 가득한 이야기거리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넘치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673화 20대 탐구생활 응답하라 2016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보자구. 기대돼. 그럼 먼저 2016년 그때 우리 다 몇 살이었지? 일단 저 플루는 12살이었어요. 그 시절에 예비 중학생에 가까워진 초5로서 중학교가 정말 거대해 보이고 두려웠는데요. 무엇보다 중학생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교복이 있다 보니까 교복이 예쁜 학교가 가고 싶어서 마구 검색해본 기억이 나요. 혹시 제리님은 2016년에 몇 살이었나요? 저 제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사실 2016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긴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중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7학년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가요? 그냥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이랑 크게 차이를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의 눈으로 본 중학생은 진짜 어른 같고 정말 멋있고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 루루님도 그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는 예비 중학생이지만 정말 찐 예비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2016년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저도 뿔루님처럼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 언니들이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중학교에 가면은 좀 노는 언니들이 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가 그런 중학교랑 좀 가까웠다 보니 그런 언니들이랑 어울리면 어떡하지? 마주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중학생이 돼서 가보니 다 허세고 약간 가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절에 또 다른 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엘비님, 혹시 루루님 말처럼 중학교 1학년에는 그런 노는 언니들, 무서운 선배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엘비가 다닌 학교에는 이제 그런 선배님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또 좋은 선배님들도 많았습니다.
저 LB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저도 제리님처럼 16년에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1학년 때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어리다는 생각보다 이게 중학생이 1, 2년의 차이가 가장 큰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위에 선배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랬어요. 키도 다 너무 크고 어른스러워 보여서 지금 생각하면 다 똑같은 애기들인데 당시에는 선배들이 부럽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뭔가 1년 1년이 성장 속도가 좀 빠른 시기라서 그 학년별로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눈에는 중학교 3학년이 또 무서워 보이고 초딩의 눈에는 중학생들이 무서워 보이고 이런 것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10년 전 오늘이라고 아세요? 네. 아이폰에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요. 갤러리에 그게 떠서 들어갔는데 스노우 필터로 친구들이랑 입술 내밀면서 찍은 셀카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보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때는 인스타 대신에 페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좋아요 누르고 탐라 같은 거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다들 2016년 하면 기억나는 키워드 있으신가요? 저 LB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학교에 갓 입학한 상태였고 제가 초등학교를 아예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이사를 와서 다른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아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처음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2016년도 생각하면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세상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16년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는 혼란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라서 뭔가 재치 있고 좀 발랄한 키워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혼란이라니 약간 되게 의외네요. 그러게요. 아, 그런가요? 네. 어린 중학교 1학년의 나이로 겪기 어려운 뭔가 환경의 변화라던가 세상의 흐름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럼 다음은 루루님 혹시 2016년 하면 기억나는 키워드 있으신가요? 저는 트와이스가 기억나는데요. 그때 아마 트와이스 치얼업이랑 TT였나? 그게 나와가지고 반 아이들이 점심시간마다 TV에서 뮤비 틀어놓고 춤을 추던 기억이 나요. 2016년 하면은 페북이 생각나는데요. 페이스북 메시지와 탐라 이런 거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벌써 페이스북을 하셨나요? 네, 제가 그때도 조금 얼리 어댑터여서 친구들이랑 같이 페이스북 했긴 했는데 그래도 카카오톡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와이스 TT 얘기하셔서 제가 생각난 건데 트와이스 TT 노래 중에 이미 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부분만 계속 돌려보면서 놀토 마냥 그 가사를 맞추려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귀여운데요? 그리고 다음 제리님 혹시 2016년 하면 기억나는 키워드 있으신가요? 저 제리 같은 경우에는 루루님의 트와이스에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지 않았나. 맞아요. 정말 그때 인기가 많았죠. 그때 당시에 진짜 인기가 많아서 저도 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뮤비를 틀어서 막 직캠 같은 걸 보면서 함께 신나 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를 뭔가 되짚어 보면은 이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새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한 번도 같은 반이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딱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을 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는 또 반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그거 하나로 이제 희로애락이 맞아요. 갈리는 갈렸죠. 그래서 그 반편성된 종이 들고 가서 바꿔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죠. 신기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다 기억이 나네요. 패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2016년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가져올 주제는 바로 음악입니다. 2016년은 진짜 가요계의 황금기였지 않나요? 점심시간 TV에서는 블랙핑크 불장난 뮤비가 나오고 노래방에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떼창이 기본이었잖아요. 와, 근데 그때 엑소, 방탄의 기세도 장난 아니었죠. 맞아요. 제리님은 방탄 팬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엑소 팬이었거든요. 아, 다들 최애 멤버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엑소의 디오였습니다. 제리님은 최애가 저는 어떻게 되시죠? 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스타일리스트 패널 분들은 어떤 노래 그리고 어떤 아이돌의 진심이었나요? 노래방 가면 예약 버튼부터 누르던 그 노래 그리고 그 시절 팬덤 문화까지 제리님부터 썰 좀 풀어주시죠. 저는 이미 살짝 들킨 것 같기는 한데 저 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탄소년단을 정말 좋아했었고요. 거의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었던 아이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래방 갔을 때 무조건 불렀던 노래는 트와이스의 치얼업과 국룰이죠. 그리고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그게 그때 진짜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노래를 꼭 불렀었던 것 같고 기억나는 팬덤 문화 같은 경우에는 노래 스트리밍을 진짜 열심히 돌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말론 탑백이 굉장히 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무조건 1위를 시켜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막 핸드폰으로 열심히 노래를 틀어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루루님은 그 시절에 좋아했던 아이돌이나 노래방 가면 불렀던 노래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뭐 소속된 팬덤은 없었는데요. 그때 아마 블랙핑크가 데뷔했었어가지고 블랙핑크 뚜두뚜두랑 불장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즐겨 들었던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라는 노래인데요.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요. 그 노래 너무 좋죠. 그죠? 저는 요즘도 종종 듣고 있는데요. 노래방 가면 자주 듣는 곡으로는 김세정의 꽃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혹시 엘비님은 그 시절 노래방 자주 가셨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셨나요? 저 엘비는 그때 당시 노래방을 정말 자주 갔는데 블락비의 토이를 노래방 가면 꼭 불렀어요. 당시에 노래가 정말 유행하기도 했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매번 갈 때마다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엘비가 좋아했던 아이돌은 저는 트와이스를 제일 좋아했어요. 제가 식스틴이라고 트와이스 데뷔 프로그램을 다 봤거든요. 찐 팬이시네요. 네, 정말 우아하게랑 치어로 나왔을 때는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팬덤 문화로는 16년도에 이제 프로듀스 101이 흥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팬 참여 서바이벌 데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애들이 이제는 아이돌을 좋아하기보다는 연습생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네, 여자애들이 저한테도 막 이렇게 투표해달라고 막 쪼르고 이랬던 그죠.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트와이스 최애 멤버는 누구셨나요? 전 나연이요. 정말 그때 나연을 좋아해서 혹시 이렇게 하트를 해가지고 아이돌 순위를 올리는 그 앱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저 아는 거 알아요. 같아요. 브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앱 이름이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트를 막 눌러가지고 아이돌들의 순위를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앱이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생일이다 이러면 또 하트를 막 엄청 모아서 막 1위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럴 만큼 정말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때는 아이돌 팬덤 문화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저도 제가 기억나는 팬덤 문화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팬덤 문화였는데요. 그 당시에 엑소팬과 방탄팬의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제리님 방탄팬이시잖아요. 그쵸. 아시죠? 알죠. 엄청났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엑소팬이 왜 됐냐면요. 제 가장 친한 베프가 엑소팬이어서 입덕을 이렇게 대리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방탄에 빠지기 전에 엑소로 확 낚아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뮤비 트는 것만 해도 방탄 뮤비가 나오면 엑소 팬들은 이제 뒤에 가서 사물함 뒤로 가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좀 꼬운 눈으로 막 쳐다보고 그 정도였나요? 네, 그 정도였어요. 저희는. 기싸움이 막. 네,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팬덤 문화입니다. 이게 또 점심시간에 뮤비를 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2016년 유행했던 노래들 그리고 유행했던 팬덤 문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2016년이 제 머릿속에 자동 재생이 되네요. 음악만큼이나 우리를 TV 앞에 묶어뒀던 게 또 드라마죠. 아까도 나왔지만 태우는 거의 신드롬이었고 연말에는 또 도깨비 드라마가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일요일에는 런닝맨을 보는 런닝맨 키즈였습니다. 저도요. 다들 인생 드라마 하나씩은 가슴속에 품고 계실 텐데 2016년 하면 이 드라마는 진짜 못 참지 했던 작품 뭐가 있을까요? 또 기억나는 TV 프로그램은 뭐가 있을까요? 루루님부터 말해주세요. 저는 저희 방송 제목하면 생각나는 드라마 하나를 정말 즐겨봤는데요.
혹시 예상 가시나요? 응답하라 1988. 맞아요. 응답하라 1988을 저는 제일 좋아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은 201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방영했던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유독 좋아했던 이유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다 입체적이었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나이면 누구나 할 법한 연애, 뭐 학업, 썸, 진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덕선이 러브라인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 네. 기억하죠. 기억나죠. 어남택 아니면 어남류 열풍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저는 그 얘기 갖고 친구들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루루님은 어디 쪽이셨나요? 저는 어남류였습니다. 어남 이거 굉장히 치열했던 주제였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때 논란도 있었던 거 아세요? 약간 그 원래는 어남류였는데 너무 사람들이 일찍 맞춰버려서 그 대본을 중간에 어남택으로 수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전 국민이 이 드라마에 환장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들 어남택이었어요? 어남류였어요? 저는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 쪽이긴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어남택이 좀 더 주류의 의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 느낌으로 저는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오기 때문에. 그쵸. 저 제리 같은 경우에도 어남류였습니다. 물론 태기도 설레긴 했지만 그 TV 방송을 보면은 정한이가 그 츤데레 그치. 같은 매력에서 아, 헤어나올 그쵸. 수가 없습니다. 그쵸, 특히 그 막바지에 반지를 주면서 고백하는 그 장면 아시나요? 알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그 멘트 하나하나가 진짜 그게 대박입니다. 공군 졸업 반지였나 아마 그렇죠. 맞아요.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남류였는데요. 여기 주류가 어남택이라고 했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여기는. 그렇네요. 저는 왜 어남류였냐면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태기가 더 잘생겼잖아요. 이거는 얼굴로 이제 좀 승부하는 편이다. 태기는 얼굴로만 승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만 보면은 어남류 쪽이 더 탄탄하다라고 그때 어린 제가 판단을 해서 저는 어남류 쪽을 많이 응원했습니다. 스토리 라인 분석까지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엘비님. 엘비님은 2016년에 기억나는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있으신가요? 저 엘비도 역시 응답하라 1988을 가장 재밌게 봤고 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때 응답하라 1988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차피 남편은 류준열이다. 아니다. 어차피 남편은 택이다 하면서 어남류, 어남택 이렇게 부르면서 추측하면서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응답하라 1988 외에도 가장 재밌게 봤던 TV 프로그램은 역시 쇼미더머니 5를 정말 즐겨봤거든요. 16년도 당시에 힙합 열풍이 불어서 남자애들끼리 맨날 쇼미더머니 얘기하고 노래 듣고 랩 가사 쓰고 그랬거든요. 제가 얼마나 쇼미더머니 5를 재밌게 봤냐면 쇼미더머니 5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조사하는데 그때 장래희망에 래퍼라고 적었던 기억이 있을 만큼 의외네요. 정말 즐겨봤던 프로그램이었어요. 혹시 다들 쇼미더머니 보셨나요? 당연하죠. 조금 클립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남자애들이 그때 쇼미더머니에 열풍했던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잘 알고 있냐면 제가 고통을 받은 그런 1인이었거든요. 왜죠? 네, 저는 이제 랩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반에 있으면 애들이 무슨 어설픈 랩들을 막 계속해요. 저희 귀가 막 피가 날 정도로 계속 랩을 하니까 쇼미 싫다라고 생각했던 1인입니다. 저 엘비 누나도 제가 이렇게 하도 랩을 하니까 제가 랩하는 걸 들으면서 랩 가사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와. 그랬을 만큼 저도 집에서 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남자애들의 이제 정신을 쏙 빼놓은 게 쇼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가장 유명했던 곡이 뭐였나요? 쇼미 5가? 그때 이제 BY의 데이데이나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곡은 그레이의 이제 맘 편히 같은 곡도 있었고 또 이제 호랑나비 같은 그때 김국 아저씨도 방송에 막 나와가지고 리듬파워랑 호랑나비 같이 하고 했거든요. 지금 다들 하나도 이해를 못하시는 네. 눈치긴 한데 쇼미 오타쿠 방송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엘비님이 근데 되게 랩 잘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한랩 합니다. 저. 오,
오. 자신감이 굉장한데 노래방 가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리님 혹시 기억에 남는 TV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저 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양의 후예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하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재미있게 봤던 거는 도깨비도 2016년에 방영을 했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었고 근데 도깨비는 재미보다는 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슬프죠 내용이. 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진짜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사실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압니다. 아, 그것도 그 있었죠.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달의 연인이랑 구름이 그린 달빛이랑 동시간대의 방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카톡방에서 구구달 보는 파와 달의 연인 보는 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막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금 2026년과 그때 2016년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2016년은 TV 본방을 보통 사수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한 회차씩 공개가 되니까 모두 같은 진도를 나갔는데요. 지금 2026년은 OTT를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방영이 되면 이미 다 본 친구가 있고 지금 나는 아직 1화인데 이미 끝난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 방송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보니까 정말 16년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정말 많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인데 도깨비는 지금까지도 인생 드라마로 남아있을 정도로 되게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응팔도 그렇고. 그래서 2016년이 되게 명작들이 많이 나온 해라는 거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말고 즐겨보셨던 TV 프로그램 없나요? 저는 런닝맨이랑 무한상사 즐겨봤거든요. 저 제리도 런닝맨 진짜 애청자였습니다. 저던데. 저 엘비도 그때 런닝맨 이름표 떼기 정말 재밌게 보고 막 그때 학교에서 서로 이제 테이프로 막 이름표를 만들어가지고 따라할 정도로 런닝맨도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쵸. 저 제리는 심지어 그 티셔츠도 있었어요. 런닝맨 티셔츠가 네, 있었다고요? 이름표 그 티셔츠를 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아, 나 이 티셔츠를 꼭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제 이름이 박힌 그 티셔츠가 있었어요. 우와. 오. 진짜 런닝맨 퀴즈 애청자셨군요. 완전 찐팬이신데요. 저도 그 런닝맨 문구점에서 그 이름표를 산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은 아니었는데 뭐 유재석 이렇게 써있는 그걸 사가지고 등에 붙이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2016년이 게리가 하차하던 때였어서 그때 게리가 하차하고 정말 많이 슬펐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2016년 방송 한번 돌아봤는데요. 방송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유독 찰진 밈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들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썼던 또는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 각인 유행어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저 엘비는 PPAP라고 펜파인애플 애플펜 밈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나고 학교에서도 정말 유행했어요. 그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밈이 퍼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정말 재밌게 즐겼던 밈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저는 친구들이랑 많이 썼던 유행어가 생각나는데요. 뭐 인정하는 부분? 하는 점 인정? 약간 이런 유행어가 기억나요. 아, 급식체 그 SNL에 나와가지고 정말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게 SNL 거였군요. 그리고 저 하나 더 있는데 그때 현질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게임 아이템을 돈으로 산다라는 의미의 현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현질 많이 하셨나요, 실제로? 저는 안 하긴 했는데 남동생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혼냈던 경험은 있습니다. 이어서 저 제리가 말을 해보자면 저도 인정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고 맞아요. 친구들한테 좀 화가 나면 너 진짜 노답이다 이런 것도 쓰기도 했었고 아니면 답을 정해놓고 막 질문을 하면은 너 진짜 답정너다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줄임말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팩폭 이런 거. 맞아요. 저도 제가 유행했던 밈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 밈 부분을 소개하면서 살짝 썼던 유행어인데요. 뭐뭐각, 피구각, 떡볶이각, 엽떡각 이런 땡땡각 이런 표현들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유행어들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썼을까요? 당연히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 때죠.
학원 가기 전 그 짧은 자유시간 떡볶이 먹고 코노 가거나 가방 던져두고 바로 각자의 놀거리를 찾아서 달려갔잖아요. 엘비님은 그때 방과 후 루틴이 어땠나요? 혹시 그 시절 남학생들의 성지 PC방이었나요? 네, 저 엘비도 또래 남자애들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끝나자마자 PC방에 가곤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오버워치라는 정말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재밌는 게임이 나와서 정말 친구들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혹시 다들 오버워치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는데 오버워치가 2016년에 나온 게임인 줄 몰랐어요. 지금 방금 듣고 놀랬거든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이고 안 그러면 루루님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근데 마인크래프트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인크래프트도 정말 인기가 많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4명 중에 한 분만 좀 PC방 광인이었다라는 걸로 아니요. 광인까지는 아니고요. 가방을 던져두고 바로 달려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아니 근데 다들 오버워치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니 저 지금 좀 소외감 드는데요. 혹시 그러면 제리님은 이제 게임도 안 하시고 학교 끝나고 뭐 하셨나요? 저 제리는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니까 그 전에 이제 시간이 조금 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가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항상 챙겨 먹었었고 그리고 학원 안 가는 날에는 신전 떡볶이와 아마스빈 버블티라고 진짜 거기를 진짜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전 떡볶이 정말 좋아해가지고 학교 옆에 음. 신전 떡볶이가 있었는데 정말 매주 갔거든요. 혹시 루루님은 그때 당시 루틴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학교에서는 하는 방과 후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방과 후 뺑뺑이를 거의 돌렸어요. 뭐 주산, 바둑, 컴퓨터 활용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고 친구들이랑 학원 가기 전에는 그때 당시 제 동네가 번화가가 아니었어가지고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햄버거 먹거나 아니면 방방 같은 거 뛰러 가고 했어요. 맞아요. 방방 또 추억의 단어 나왔네요. 방방도 정말 재밌게 많이 갔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방방 최근에 사실 방방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인 방방?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하는데 가자니 뭔가 좀 웃기고 그래서 좀 아쉬운 기억이 있네요. 방방이 생겼대요. 진짜요? 성인을 위한 방방이 생겼대요. 오.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방방. 저 하고 싶거든요, 요즘에. 저랑 같이 가요. 좋아요. 저 블루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가는 그런 모범생이었는데요. 뭐야 노제. 저는 PC방 안 가고 학원 가는 그런 모범생이었는데 이제 저는 학교 끝나고 이제 조금 있는 그런 시간에 혹시 우드락본드 기억하세요? 우드락본드로 5호를 만드는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2016년에. 그게 뭐냐면 우드락본드를 이제 책상에 뿌려요. 그 다음에 손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짭짭짭짭짭 이렇게 하면 그게 쫀득쫀득한 그런 반죽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수도꼭지에 이렇게 감싸면은 약간 동그란 만두처럼 투명한 만두가 되거든요. 저는 그 5호 고수였습니다. 근데 5호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다들 슬라임 만지셨나요? 슬라임 당연하죠. 그때 그럼요. 이제 물풀로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누나랑 같이 저도 따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다들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그치만 또 아주 열심히 놀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와 네이버 웹툰도 즐겨봤는데요. 사실 2016년은 유튜브가 일상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웹툰도 흥행했던 황금기이죠. 프리드로우, 연애혁명, 대도서관, 양띵 이름만 들어도 아련한 그 이름들. 여러분은 어떤 웹툰과 유튜브를 즐겨보셨나요? 제리부터 말씀해주세요. 저 제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슬라임, 액계 유튜브를 많이 봤었고 그리고 또 그때 한창 미니어처 만드는 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그 달려라 치킨님이라고 와 정말 추억인데요? 되게 유명하신 그 미니어처 유튜버 분이 계셔서 그분 거를 되게 열심히 봤었고 그리고 뭐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베이킹 관련 영상 이런 것도 많이 챙겨봤었던 것 같습니다. 루루님은 그 시절 즐겨보던 웹툰이나 유튜브 있으셨나요? 저는 유튜브보다 웹툰을 더 즐겨봤는데요. 연애혁명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죠. 그때 왕자림
공주영 이런 인물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유행했던 패션들이 그 웹툰에 되게 많이 나와서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스토리가 난해해져서 2016년 이후로는 점점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그 연애혁명이라는 그 웹툰이 그때 굉장히 흥행했지만 저 뿔르가 그때 즐겨봤던 웹툰은 기기괴괴라는 웹툰인데요. 혹시 기억나요. 다들 아시나요? 네. 그 웹툰이 제 최애였습니다. 그게 좀 스토리도 좀 짧게 끊어져 있어서 1화부터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저는 무서운 걸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기괴괴가 저한테 완전 딱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혹시 엘비님은 그 시절 즐겨보던 웹툰이나 유튜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엘비도 역시 대도서관의 마인크래프트 생존기를 유튜브로 정말 재밌게 봤고요. 또 클래시 로얄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당시에 또 유행해서 유튜브로 많이 찾아봤어요. 저 엘비도 16년도에 웹툰을 좀 즐겨봤는데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연애혁명, 외모지상주의, 마음의 소리 이런 웹툰들을 정말 재밌어서 밤을 새가면서 재밌게 보곤 했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넘치셨네요. 웹툰에 대해서. 밤을 새면서 보시는 것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흐름이 끊기면은 이게 재미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쭉 이어보다 보니까 밤을 새가면서까지 보곤 했었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는 2016년 유행했던 노래부터 드라마, TV쇼, 유행어, 방과후 루틴, 웹툰과 유튜버까지 2016년에 뜨거웠던 온도를 제대로 훑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016년 비슷한 세대였던 우리 수달님들도 지금쯤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추억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게 좋았던 1부였다면 이어지는 2부는 조금 더 날카롭고 현실적인 토크를 준비했거든요. 당시에는 힙했지만 지금 보면 이불킥 각인 우리들의 SNS 감성과 유행했던 패션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잠시 저희는 광고 듣고 2016년과 2026년 사이에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2부 토론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옵시다. 20대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개성 만점 20대들의 솔직 담백 토크 20대 탐구 생활에서 들어보세요. 아니 루루님 아까 쉬는 시간에 제 페북 과거 게시물 보셨죠? 그거 유포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 생각해볼게요. 2부 토론에서 페북 흑역사 탈탈 털릴 준비나 하세요. 자, 진정하시고 2부는 진짜 피 튀기는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그땐 힙했지만 지금은 킹받는 그때 그 시절의 유행 패션부터 손발 오글거리는 카톡 상매, SNS 흑역사까지 2016년과 2026년을 정면 비교해볼 건데요. 촌스러움과 힙함 한 끗 차이인 그 시절 패션과 SNS 문화, 그리고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라는 발칙한 상상까지 나눠볼게요. 지금 바로 673화 20대 탐구생활 응답하라 2016 2부 시작합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 아련한 추억에 젖었다면 2부는 좀 더 현실적인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2026년의 시선으로 2016년을 보면 과연 어떤 느낌일지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가보죠. 2016년 하면 전교생이 똑같은 브랜드 검정 롱패딩을 입고 줄 서 있던 그 풍경 기억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요즘 다시 그때 유행하던 신발이나 옷의 유행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 패션과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패널분들의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립니다. 저 LB가 한번 얘기해보자면 16년도에 유행했던 패션으로는 역시 롱패딩이죠. 당시에 특히 또 브랜드 롱패딩들 로고 플레이라는 롱패딩이 정말 많이 유행했어요. 요즘에는 또 경량 패딩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롱패딩에서 유행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정말 똑같은 색깔의 경량 패딩들이 유행하는 걸 보면서 유행은 역시 다를 게 없구나 느꼈습니다. 저 뿔르도 그 말에 좀 동감하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경량 패딩은 하늘색 같은 그런 좀 특이한 색의 경량 패딩이 또 유행이잖아요. 지금 유행하는 그 경량 패딩, 그걸 입고 내가 2016년에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응이 너 할아버지 거 입고 나왔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관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입자. 유행 따라가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입자.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리님은 10년 전 패션과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제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좀 바지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2016년 당시에는 뭔가 슬림핏, 연청 바지를 좀 많이 입었더라면 요즘에는 와이드, 벌룬핏, 카고 바지 이런 게 좀 유행을 하지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유행이 너무 반가운 게 슬림핏.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맞아요. 너무 키도 안 불편해요. 통하고 앉으면 불편하고 근데 벌룬핏은 그냥 말 그대로 벌룬핏 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죠. 널널하죠. 확실히 그런 편함이 요새는 완전 유행으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편하지 않은 옷들은 좀 사장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루루도 바지핏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2016년에는 약간 배까지 끌어올리는 하이웨스트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반대로 좀 엉덩이 밑으로 내리는 세깅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통이 넓은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세깅 패션을 2036년에 보면 어떤 기분이 들지 뭔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시선으로도 세깅 패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 아디다스 파이어 트랙탑이랑 테니스 치마 다들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저 중학교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장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맞아요. 그 유행이 시작이 제 생각에는 걸그룹 여자친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니 그 시절 초딩, 중딩은 남들이 유행하면 그대로 사입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SNS 흑역사예요. 안 돼. 우리 그때는 페북 상태장에 누구누구랑 연애 중 이런 거 띄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고 카톡 상태 메시지는 꼭 세상 혼자 사는 아련한 그런 새벽 감성 글귀를 적어뒀었잖아요. 생각난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었죠. 맞아요. 지금 보면은 당장 계정 탈퇴하고 싶은 혹은 비공개 처리해버리고 싶은 그런 본인만의 지우고 싶은 기록들 하나씩만 꺼내볼까요? 아까 숨겨두는 게 많아 보이던 엘비님부터 가시죠. 저 엘비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SNS 흑역사가 많은데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오버워치 최고의 플레이라고 해서 나오는 영상을 다른 영상이랑 합성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좋아요가 100개가 넘었나? 우와. 당시 제 기준으로 엄청 많이 나와서 그때 이후로 정말 재밌게 했고 부끄러운 글들은 너무 많은데 당시에 이제 생탐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분의 생일에 그 친구 아이고. 타임라인에 가서 이제 오글거리는 말들을 적고 또 이제 100일 타임라인 그런 것도 있었나요? 뭐 200일 타임라인 엘비야 그러지 마 스테이 또 이제 감성 글 내가 너라면 그냥 나를 사랑할 텐데 이런 것들을 올리곤 했습니다. 정말 너무 후회돼요. 아니 첫 타자가 너무 강력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다음 분 어떡해? 다음번에 좀 당당하게 흑역사 공개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분 제리님 한번 공개해 볼까요? 저 제리가 말을 해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억나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어쨌든 하는 해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온 배우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배우님의 이름이랑 저희 학교에 같이 다니던 남자의 이름이랑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카톡 상태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배우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갓 땡땡땡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걸 보고 제리가 그 남자애를 좋아한다 이렇게 아이고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전교생이 제가 걔를 좋아한다던데 이렇게 돼가지고 으아. 너무 쪽팔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혹시 루루님은 흑역사 있으신가요? 저는 카톡 상태 메시지에 대한 흑역사가 있는데요. 옛날에 제일 친한 친구들 보라고 혼자 초성으로 막 이응지읒 리을 시옷 니은 이응이응 지읒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암호 같은 글을 남겼던 적이 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거 너무 유치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초성으로 상태 메시지 남기는 거 그때 좀 유행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유행이었어요. 누군가 남기면 그거를 여러 명이 붙어서 이게 뭔 뜻이지? 뭔 뜻이야? 이러고 같이 붙어서 해석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유추하는 재미가 있죠. 그쵸. 저 같은 경우에 흑역사는 이제 저는 그때 엄마 몰래 페북을 했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좀 그때 사춘기여서 약간 자아도취?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읽팸, 조팸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그쵸. 읽으면 패매, 좋아요 누르면 패매 이런 스토리를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읽팸?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약간 읽으면 바로 패매? 제가 원해서 읽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도 약간 그 이응 피읍 이렇게 그 초성을 넣어가지고 안녕?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오글거리고 왜 올렸니? 라는 생각이 드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약간 다른 SNS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때 SNS랑 현재 2026년의 SNS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저 제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그램보다 페이스북이 더 뭔가 활성화돼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스타 그냥 계정만 있고 쓰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훨씬 많이 쓰고 페이스북은 거의 쓰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요새는 맞아요. 페이스북 정말 거의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페이스북은 좀 교수님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좀 생각했을 나이대가 때. 있으신 분들이 네. 아무래도 좀 사용을. 이걸 보면은 나중에는 인스타도 인스타는 교수님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절이 올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 블루가 생각한 또 달라진 점은 그 2016년 시절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촌스러운 거였는데 요즘엔 되게 트렌디해졌잖아요. 맞아요. 그쵸. 이게 되게 크게 달라진 점 같더라고요. 여러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흑역사가 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입을 여러 번 걷어차셨겠어요, 엘비님. 맞아요. 사실 이렇게 부끄러운 기록도 우리가 그때 그만큼 진심이었고 고민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기록은 부끄러워도 마음만은 편했던 그때 말이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아주 치열한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2016 vs 2026. 와, 이거 고민되네요. 아무 걱정 없이 SNS에 뻘끌 쓰면서 하고 싶은 대로 놀았던 2016년이 더 행복했다. 아니다. 알바와 대학교 생활에 몸은 힘들어도 자유를 누리는 2026년에 성인이 났다. 과연 여러분의 진심은 어디 쪽인가요? 이건 2016년이 좋았고 저건 2026년이 좋았다 하는 솔직한 이야기들 과감 없이 나눠보겠습니다. 제리님,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 제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각각 뭔가 장단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2016년에는 어쨌든 중학교 1학년 솔직히 아기잖아요. 그쵸. 아기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마음 편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2026년 지금은 성인이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온전히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둘 다 막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비슷한 느낌? 장단점이 있죠. 혹시 엘비님은 딱 고르실 수 있나요? 저 LB는 그래도 16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미화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그래도 낭만이 있었다. 26년은 너무 삭막하다. 그래도 16년도에는 확실히 제가 어리고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느끼기에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26년도에는 좀 더 그때보단 자유롭지도 못하지만 더 성숙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루루님은 2016년이 더 좋으셨나요? 저 르르는 엘비님과 반대로 2026년이 좀 더 좋은데요. 2016년이 되게 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부모님 그늘 아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많은 해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특정 다수한테 저를 과시하는 인맥 넓히기용 SNS를 많이 했다면은 요새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제 취미를 공유하는 쪽으로 SNS를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을 벌고 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책임이 있는 대신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2026년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 블루는 2016년
2026년 무엇이 더 좋았는지 못 정하겠어요. 결국 정답은 없지만 확실히 그때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는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저 LB 또 하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2016년에 그 시절로 지금의 내 나이, 그러니까 20대 대학생의 몸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지금 이 2026년이라는 세상을 다시 초등학생, 중학생의 눈으로 살아간다면요? 오, 기발한 질문인데요.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아니면 로또 번호를 외워야 하나? 저 제리 같으면 테슬라랑 엔비디아 주식 풀매수 갑니다. 상상만 해도 짜릿한 이 타임슬립.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저 LB는 16년의 현재 나이로 살아가는 것보다 현재 16년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LB 어려지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다시 돌아가면 좀 더 뭐든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후회되는 것들, 아까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좀 더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듣고, 근데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무래도 16년의 중학교 1학년으로 사는 것보다 26년의 중학교 1학년으로 사는 것이 좀 더 압박감도 있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혹시 제리님은 2016년에 현재 나이로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 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워낙에 그냥 무던하게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지금처럼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근데 지금보다는 좀 더 열정을 불태워서 하고 싶은 거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저 블루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2016년에 현재 대학생의 나이로 살아간다면 저는 되게 힘들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2026년 현재는 우리 AI 친구가 있잖아요. 아, 네. 그쵸. 저는 지금 나이로 AI 친구 없이는 대학교를 다니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2016년에 대학생으로 살면은 모든 과제, 이제 뭐 조사 이런 것들도 AI의 도움 없이 제 스스로 이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해야 되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루루님은 2016년에 대학생의 나이로 살아간다면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 루루는 뿔루님의 말처럼 2016년의 나이로 살아가고 싶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게 방학 숙제였던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스죠. 그죠? 그거 주제 생각하느라 한 몇 시간을 고민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잼미나이나 챗GPT 한 번이면은 주제 바로바로 생각해주고 다 적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16년의 나이로 지금을 살아간다면 초등학교 방학 숙제 같은 거 좀 맡길 것 같고요. 패널분들이 전체적으로 귀차니즘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근데 반대로 2026년에 내가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님을 다행이라고 여겼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AI를 너무 어릴 때부터 쓰면은 또 안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AI를 만난 나이가 다행히 20살 이후라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AI 한 번 써보면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다행히 이제 2026년에 대학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2016년의 나이로 현재를 살아간다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놀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학원 같은 거 너무 많이 다녔어가지고 그쵸. 학원 다니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방방을 더 가거나 아니면은 학교 앞에 떡볶이를 더 자주 먹으러 간다던가 했을 것 같아요.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덕선이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시절이 그리운 건 젊은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곳에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청춘이 있었기 때문이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16년을 그리워하는 건 단순히 그때 우리가 열광했던 것들 때문이 아니라 좀 유치했지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 우리 모습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일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2016년도에 기억나는 짧은 사연 있다면 듣고 싶어지네요. 제리님부터 말해볼까요? 저 제리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났던 거는 좀 전에 이제 AI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님의 그 경기?
맞아요. 정말 화제가 됐었죠. 그게 제일 화제가 돼서 그때 심지어 한 번 이기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되게 어쨌든 큰 성과라고 막 얘기가 나왔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인간이 AI를 이긴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세돌이 모두가 당연히 다 이길 거라 생각했대요,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제리님 말 들어보니까 AI가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10년 뒤에 AI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 직업을 다 뺏는 건 아닐지 좀 두렵습니다. 혹시 엘비님은 16년도에 기억나는 짧은 사연 있으신가요? 저 엘비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는 키가 좀 작았거든요. 153? 이 정도? 지금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지만 반에서도 거의 앞에서 세 번째 정도로 작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저보다 키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한다고도 고백하려다가 포기하고 지금 생각하면 귀여운데 그때 당시에는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아까 웹툰 보느라 늦게 주무셨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유를 많이 안 드셨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우유도 많이 먹고 웹툰 보고 밤을 샌 거 잠깐이고 이제 또 잠을 많이 자서 지금은 작진 않습니다. 몇 센치신가요? 지금 이제 78입니다. 오. 그래도 증명된 것으로 네이버 웹툰 오래 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루루님 혹시 기억나는 짧은 사연 있으신가요? 저는 그해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요. 촛불 집회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요. 저도 많이 갔어요. 저 루루도 한 번 가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왜 촛불 집회를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부모님 손을 한 번 놓칠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사연 하나 말을 하자면 저 뿔르는 그때 한창 외모에 눈뜰 시기였습니다. 일찍 눈을 뜨셨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뜰 시기입니다. 그런가요? 이제 엄마가 사주는 옷 안 입습니다. 안 입죠, 안 입죠. 이제 어디서 사야 하냐면 불량소녀, 66걸즈 이런 데에서 옷을 사야 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예쁜 옷들만 어떻게 그렇게 쏙쏙 골라 입었는지 뭐 핑크색 소매 나그랑티, 뭐 딸기 우유티 이런 것만 쏙쏙 골라서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에도 눈을 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에뛰드 디어 달링 틴트 그리고 에뛰드 룩앤마이 아이즈 이제 엘비님 모르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토니모리. 네, 그런 화장품 이제 퍼스널 컬러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빨간 거 그런 거 쥐 먹은 그런 입술색 그렇게 바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생각 좀 하고 옷 화장품 구입해라라고 꿀밤 좀 때리고 싶네요. 우리 이제 2부의 뜨거웠던 열기를 잠시 식혀볼까요? 돌아보니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생생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네요.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6년의 유행 패션, SNS 문화부터 2026년과 2016년 밸런스 게임까지 모두 알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전교생이 짠 것처럼 입고 다녔던 검정 롱패딩 무리 속에서 우리만의 개성을 찾으려고 애썼던 모습부터 새벽 감성에 젖어 페북 탐라에 남겼던 오글거리는 그런 진심들까지 지금 보면 피식 웃음이 나지만 그게 다 그때 우리가 쏟아낼 수 있었던 최선의 감정들이었잖아요. 2016년의 순수함이냐 2026년의 자유냐를 두고 벌인 토론도 결국엔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우리답게 잘 살아왔다라는 결론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정답은 없었지만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서툴러도 괜찮았던 그때 그 시절 수달님들께도 오늘 이 시간이 잠시나마 일상의 환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듣고 클로징까지 함께해요. 수달님들 끝까지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폭넓은 소재와 장르를 아우르는 믿고 듣는 스타일리스트.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스타일리스트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퐁당 빠져보세요. 다들 오늘 2016년 추억여행 즐거우셨나요? 친구와 함께면 무엇이든 따라하고 무한 체력으로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2016년의 우리를 다시 만나니 마음이 참 몽글몽글해지네요. 별거 아닌 것에 목숨 걸던 그 시절의 순수한 만큼은 우리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도는 유행처럼 언젠가 우리의 흑역사도 힙한 그런 추억이 되겠지만 가장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온기 아닐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20대 여러분, 10년 뒤 2036년에도 오늘을 돌아보면 그때 참 찬란했지 하며 그리워할지도 몰라요. 사춘기로 힘들었던 2016년도 지금 돌아보면 찬란하고 아름답듯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금 이 순간을 뜨겁게 사랑해봅시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뿔루, 패널의 루루, LB 제리, 그리고 대본의 루루. 였습니다. 수달 여러분의 2026년도 2016년처럼 빛나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도 만납시다.